아저씨 돈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의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이는 분명히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를 전혀 모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평생을 다 바쳐 지켜야 했던 가족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채 다시 나타난다는 게 말입니다. 그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도. 그런데 지금 자기 아이는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고 그 옆에는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여자가 서 있습니다. 여기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3년 사이에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반 임원회에 11시 투자자 미팅, 그리고 점심은 외부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됐어. 아침은 건너뛴다. 짧게 끊어 말하는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미역국과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지만 숟가락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끈한 국물 위로 얇은 기름막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식탁 위를 비추는데도 그 자리만은 유난히 차갑게 식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큰 집이 사람을 삼킨 것처럼 숨소리마저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거울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흐트러짐 없는 머리, 흠잡을 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달랐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닌 그저 오래 비워둔 방처럼 텅 빈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휑하게 비어있는 날 말입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채울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울 옆 선반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야 한쪽에 걸린 그 작은 사진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날이었고 사진 속 공기는 지금과 전혀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을 내리고 액자를 등진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 준비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신선해야 할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만 일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보며 일정 확인을 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그쪽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느 쪽? 예전에 거주하시던 동네 근처입니다.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선, 마주하지 않겠다는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보고 싶은 건 그렇게도 애타게 찾으면서 정작 마주해야 할 것은 끝까지 피하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잊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살아나 버린다는 걸 말입니다. 차는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 가려던 길을 벗어나 조금 더 먼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익숙했을지도 모를 골목 대신 낯선 건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선은 바깥을 향해 있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손이었지만 마치 누군가의 손을 찾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켜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가 나중에 말은 짧았지만 어딘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다른 곳이 지쳐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차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숨이 길게 내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신호에 걸린 차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저 평범한 정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은 그 순간에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의자, 낡은 표지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말라 보이는 어깨,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옷자락, 그리고 한쪽 어깨에 기대어 있는 작은 아이의 몸. 아이를 업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출발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다는 말이 들렸지만 그는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이 그 여자를 향해 붙잡혀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 자리에서 단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그 이름을, 설마,
차는 이미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동네였습니다.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스스로 걸어 나와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해도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로, 가장 마주하기 싫은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차 세워.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비서는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이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창밖, 방금 지나온 그 자리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그 사람일까요? 돌아서 가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방금 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금이 간 듯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신호를 지나 직진하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를 붙잡듯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비서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뒷모습, 아이를 업고 서 있던 여자, 그리고 그 아이의 작고 낯익은 얼굴.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참 잔인합니다. 지우고 싶을 때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잊고 살았다고 믿는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차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말에는 분명히 부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알고 있다는 체념도 섞여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계약과 결정을 내리던 그 손이 이 작은 기억 하나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래 묻어둔 장면 하나가 스며들듯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거칠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번 참아온 감정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 당신한테 중요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펜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저 흘려보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아이열이 39도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혼자 데리고 갈게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제야 그는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결국 모든 걸 갈라놓는 균열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상은 점점 조용해졌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간신히 그 공간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있나요? 그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건 당신 기준이죠.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이해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 아니야.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음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요,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더 조용해졌고 아이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가 놓인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모르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펜을 들어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내주질 않습니다. 차가 다시 크게 흔들리며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숨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서 있던 그 모습, 그녀의 어깨,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그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비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회장님. 봤어?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돌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그 한마디에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사람의 결심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지나온 길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길, 3년 동안 애써 지워왔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지금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가 기억하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그 차가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면요. 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자 타이어가 도로 위를 긁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친 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이미 몇 분 전 그 정류장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차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바깥의 햇빛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시야는 어딘가 어둡게 흐려진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가슴이 먼저 알고 머리는 끝까지 부정하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히 봤는데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게 밀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차는 빠르게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몇 분 전 스쳐 지나온 풍경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간판, 낡은 건물, 오래된 골목 입구, 모두 변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해야 할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묘하게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 먼지,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 그 냄새가 그의 기억을 더 깊이 끌어내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여기입니다. 비서의 말이 들렸지만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귀를 채웠습니다. 버스가 멈추는 소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걸음, 멀리서 들려오는 상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뻥튀기 사세요. 따끈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작은 수레 하나가 보였습니다. 녹이 조금 쓴 철제 바퀴, 오래된 천으로 덮인 뻥튀기 봉지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여자, 그녀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옷은 여러 번 빨아색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손은 거칠어 보였고 바람에 닿을 때마다 옷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까지. 그 아이는 그녀의 등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어깨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뻥튀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아이 먹기 좋게 부드러운 걸로 골랐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는 늘 그랬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낯선 거리 한복판에서 다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잠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처럼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칠까봐,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아니면 알아보지 못할까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눈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소리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이의 눈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자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아무것도,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그를 알아본다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친다면,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머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그 압박을 말입니다. 아이의 입술이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아저씨 돈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또렷했습니다. 맑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부탁하는 법을 이미 배워버린 아이의 말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그대로 내려찍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십니까? 차라리 알아보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한 번이라도 불러주길 바랐던 마음이 동시에 부서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이의 눈은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향한 눈이었습니다. 기대와 경계가 섞인, 그러나 전혀 기억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했지. 그녀의 손이 아이의 다리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끝에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그의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시간이 다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레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저 하루를 이어가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아닙니까?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보였고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이 늘 따뜻한 밥을 만들던 손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람과 먼지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뻥튀기 드릴까요? 따뜻합니다. 그 말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이어졌는지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이 살짝 스친 듯한 흔적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손님, 줄 서셔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저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그들만의 과거 따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얼마를 줘야 할지, 왜 주려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하나만 사요. 맛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주세요.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그녀가 봉지를 집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뻥튀기를 고르고 봉지에 담고 살짝 흔들어 공기를 빼고 입구를 접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 말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1,000원. 그 숫자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돈을 건넸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손이 더 크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아 수레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그의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또 올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질문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과거에서 건너온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억도 감정도 아무것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 여러분, 사람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너무 늦은 뒤에야 그때 붙잡았어야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한 번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서며 내는 공기 빠지는 소리도, 사람들 발걸음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전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하게 변했습니다. 여기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난 이야기를 확인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뻥튀기 봉지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봉지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그동안 버텨오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말입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미 놓쳐버린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이 말라붙은 것처럼 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손님에게 뻥튀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잔인했습니다. 마치 그는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히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할 이야기 없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었습니다. 그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는 고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바로 아래에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그 말에 그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그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숨기고 싶은 순간에 가장 약한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특히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기억, 함께 웃던 시간, 아이의 첫 울음, 그리고 무너져버린 날들.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간 뒤 그녀의 표정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만 가세요. 이번에는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 자리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비서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이 다시 보였습니다. 사람들, 버스, 거리, 그리고 그녀.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던 것을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은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뭐 하시려고요? 그녀의 눈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다시 그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짝 고쳐 업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두 사람만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있었다는 걸. 여러분, 떠난 사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워가며 살아가니까요.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점점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다시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왜 이렇게 늦게 들리는지.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히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놓쳐버린 것을 다시 잡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떠난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녀 쪽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무 의미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고급 빌딩도 정돈된 거리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을 들어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다시 돌아가. 비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입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 늦었더라도 마주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가 방금 떠나온 그 자리로.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떨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다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제야 무엇이 소중했는지 알게 되고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가 다시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의 뛰듯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그 자리, 그 술에, 그녀가 서 있던 자리.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레는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 갔지? 그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처에서 물건을 팔던 노인이었습니다. 짐 싸서 갔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노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죠. 매일 있는 분이 아니라서 오늘은 유난히 빨리 가더라고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자신을 본 뒤에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타이밍을 비껴갑니다. 조금만 빨랐어도 조금만 늦었어도 달라졌을 순간들이 꼭 어긋나 버립니다.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뻥튀기 봉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거 좋아했었는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도 그녀도 예전에 함께 웃으며 먹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중년의 남자가 길거리에서 서 있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아주 작게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다른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사람 좀 찾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반드시.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자리.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지나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그때가 진짜 시작일까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놓쳤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붙잡으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녀를 마주하게 될 날.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